안녕하세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작 강의를 할 경로지국장 김숙명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객을 부르는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작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이 PC에서 보는 저의 블로그 메인 화면입니다. 일반 회사나 기업에서 보는 홈페이지처럼 형태를 갖추었는데요. 위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5개가 있는데요. 각각 누르면 해당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콘텐츠 디자인 교육, 홈페이지 제작 이렇게 해서 누를 때마다 해당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고요. 오른쪽에 SNS 아이콘을 3개를 넣었는데 유튜브, 모드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이렇게 3개 아이콘이 각각 누르면 해당 창으로 별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아 부대표님 걸 보면요. 이렇게 타이틀이 있고 5개의 카테고리 맨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개 각각 하나, 둘, 셋, 넷, 5개 각각 넘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디자인할 것은 이정아 부대표님 디자인 말고 제 디자인 말고 조한철 선생님의 PC에서 보는 블로그 디자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이 나오지는 않아요. 배경 화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페이지가 우리가 일요일날 했던 현장 교육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들었던 디자인입니다. 조한철 선생님의 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했지만 배경 화면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디자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제가 교육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배경 화면을 바꿔봤는데요. 또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다른 디자인인 것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장 교육 끝나고 이번에 영상 촬영하기 전에 그날 교육에 참석하셨던 선생님 몇 분 걸 들어가 봤거든요. 완성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김용금 선생님의 완성된 디자인인데요. 제가 캡처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타이틀, 각각의 메뉴 5개, 그리고 링크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건 조선아 선생님 건데요. 여기도 타이틀이 있고 메뉴 있고 여기에도 각각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승유 선생님 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타이틀과 메뉴는 비슷하게 나왔고 여기에 각각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바탕에 있는 배경 이미지에 이것은 단순한 텍스트이고 링크는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자인 시안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네이버 메뉴와 타이틀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가 메뉴 5개를 지금 만들 건데요. 이 부분이 카테고리 부분이고요. 그 아래에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오른쪽쯤에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콘텐츠 디자인 교육, SNS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디자인 시안 작업 들어갈게요. 우리가 먼저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스킨 배경 사이즈예요. 가로는 2001픽셀, 그리고 세로는 높이값은 890픽셀을 줄 겁니다. 이 사이즈는 높이의 890픽셀은 이 890픽셀이 정답은 아니에요.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취지에 따라서요. 그런데 가로값 201픽셀은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드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1998픽셀이 좋다, 어떤 분들은 2003픽셀이 좋다. 이 좋다의 의미는 화면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해보니까 2001픽셀이 이미지가 가장 또렷하게 잘 보이는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로는 2001픽셀로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세로를 바꾸어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이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890픽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스킨 배경 사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디자인 들어가셔가지고요. 제일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가 나옵니다. 사용자 지정 사이즈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2001 픽셀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것은 너비이고 이게 높이인데 이 너비가 2001 픽셀을 적겠습니다. 2001 영어로 px, 세로 890px, 890px 확인을 누르시고요. 맞춤 확인을 누릅니다. 맞춤 확인을 누르면 여기가 중심 0이거든요. 왼쪽 한 21, 오른쪽 21이 나오는데 두 개를 더하면 42점 몇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001 픽셀은 50cm가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픽셀 사이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정확한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할 거냐면은 픽셀2넷이라는 사이트에서 픽셀을 센티미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가 픽셀2넷이라고 그래서 이 페이지에 들어오면 픽셀을 센티미터로 바꿔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픽셀을 적으면 센티미터로 변환이 되거든요. 우리가 가로가 2001 픽셀이라고 그랬잖아요. 2001 픽셀을 누르고 엔터를 해보면 2001 픽셀은 52.94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 높이를 우리가 890 픽셀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89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23.54 반올림하면 23.5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놨는데요. 결국은 2001 픽셀은 52.94cm, 890 픽셀은 23.55c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개인이 이 픽셀2넷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센티미터로 변환을 했는데요. 지금은 영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픽셀 단위를 말씀을 드리고 센티미터는 제가 미리 찾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업이 영상이 빨리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픽셀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변환된 사이즈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시고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비를 우리가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되고, 혹시 메모를 하시게 되면 항상 픽셀로 메모를 해주세요. 어차피 센티미터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상 나오는 사이즈고, 저는 이번 강의를 파워포인트에서 하고 있지만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서도 작업을 나중에 하실 분들은 아마 픽셀로 입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센티미터를 메모해 놓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수업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바꿔놓은 것이니까요. 여기서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너비 52.94, 높이 23.5 입력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이제 정상으로 되었는데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26, 왼쪽 26, 52.94cm가 나왔고요. 세로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으로 11cm가 넘고 하단으로 12cm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23.5cm가 맞을 겁니다. 혹시 상단에나 좌측에 이 사이즈 표시가 없다면, 눈금자가 없다면 보기 들어가셔가지고요. 보기 들어가셔서 이 눈금자가 체크를 해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체크를 해서 활성화를 해주면 눈금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 실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가 다 지정되어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맨 먼저 할 작업이 위에 보시면 타이틀 상자 먼저 만들겠습니다. 네모난 상자를 하나 만들 건데요. 홈에서 그림 상자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상자 하나 긋습니다. 가로는 우리가 2001픽셀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로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잠깐만요. 높이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높이는 165픽셀인데 제가 환산을 미리 해 놓으니까 4.37cm거든요. 그래서 이 상자를 클릭을 하시고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높이값만 제가 찾아놓은 그 글씨를 넣으시면 됩니다. 높이값이 4.37cm입니다. 4.37 엔터만 치면 됩니다. 잘못했죠? 자, 이것만 클릭할게요. 아까 이것도 같이 클릭이 됐었나봐요. 서식에 들어가서 높이값 4.37 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움직이시면 이렇게 스냅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탁탁 붙는 걸 스냅이라고 하는데 상단에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 칼라는 필요 없으니까 잠깐 빼겠습니다. 위에서 도형 스타일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외곽선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이 메뉴 상자를 만들 거거든요. 다시 그림 상자 클릭하셔서 하나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사이즈는 높이 50에 너비 170을 만들 겁니다. 자, 이거 하나 클릭하시고요. 다시 서식에 들어가셔서 이 높이 값을 1.32cm 1.32 너비 값은 4.5cm 하고 엔터 치시면 1.32 4.5 되셨죠. 여기를 하나 제일 왼쪽에 있는 메뉴를 갖다 놓는데 제가 해보니까 어느 위치가 가장 적당하냐면 상단에 눈금자를 봐주시면 12와 13 사이에 가운데 12.5가 있거든요. 이 12.5 중간이 쭉 아래로 내려와서 이 첫 번째 메뉴 상자에 제 왼쪽에 붙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수직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가 12.5가 되잖아요.
쭉 한번 그려보면 이 정도 됩니다. 바로 옆이네요. 이 정도. 여기쯤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조금 더 벗어났잖아요.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몇 번 해보니까 이 12.5 정도가 정확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기보다는 거의 근사치였기 때문에 제가 위치를 한번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짐작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똑같이 4개를 더 만들 겁니다. 우리가 상단에 카테고리 5개를 만들 거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는 5개 메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 상자 하나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D를 누르면 하나 복제가 됩니다. 이 복제된 것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간격을 넣고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D, D, D 이렇게 하게 되면 동일한 간격으로 나란히 붙게 됩니다. 제일 왼쪽은 상단에 한 12.5면 되는데 오른쪽 끝은 제가 보니까 한 11.5 이 정도의 세로선이 맞으면 얼추 디자인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혀가 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우리 타이틀 제목하고 카테고리 메뉴 5개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이름부터 넣을게요. 글상자 클릭하시고요. 자, 상단 쪽에다가 저는 디지털 클래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이것을 가운데로 가지고 올게요. 지금 정확하게 가운데에 맞추실 필요 없어요. 일단 사이즈는 좀 키우겠습니다. 이 정도로 키우시고요. 그리고 폰트를 결정하겠습니다. 본인의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폰트에 따라 사이즈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이 타이틀은 중심에 오는 게 좋은데요. 이것을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놨을 때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마우스 들고 있는 상태여서 못 보여드리는데 L쯤에서 세로로 빨간 선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 슬라이드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놓으시고 이것을 위치는 상하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아래로 내릴게요. 이 정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만약에 쓰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한 칸씩 띄우는 것이 약간 세련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칸씩 띄워 보겠습니다. 밀려났기 때문에 다시 중심 한번 맞춰 볼게요. 자, 됐습니다. 컬러는 블랙으로 해 주시고요. 이제는 여기에 카테고리를 넣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제 이름 넣어 볼게요. 카테고리 다 정리 미리 하셨죠? 글상자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글씨는 검정색, 그리고 카테고리 메뉴는 저는 이제 맑은 고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웹에서는 맑은 고딕, 도둠 이렇게 무난한 글씨체를 좀 많이 씁니다. 제목은 조금 자기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그래서 맑은 고딕을 고르고 11포인트가 약간 세련된 그 글자 사이즈인데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좀 크게 작게도 할 수 있지만 11포인트 이하는 좀 작은 것 같고요.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11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카테고리 제목이 길어서 저는 2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으신 분들은 한 줄로 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어차피 이 메뉴 상자는 나중에 글씨를 글씨는 거먹게 하고 배경이나 외곽선은 없앨 거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두 번째 것도 넣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컬러 검정색으로 바꾸고 사이즈는 11포인트로 낮추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검정색 그리고 11포인트 낮추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 운영자 프로필을 넣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운영자 프로필은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이 메뉴 상자는 컬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배경색이나 외곽선을 다 지우겠습니다. 5개 다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상단의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없음 누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선도 도형 윤곽선도 윤곽선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없어졌죠? 자, 사이즈 한번 줄여볼게요. 자, 줄여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 배경 사이즈, 배경 이미지 해볼 거거든요. 자, 배경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림 상자 하나 만들게요. 배경 상자의 사이즈는 높이 625 픽셀입니다. 가로는 2001 픽셀로 맞춰져 있어요. 우리 그림 상자 하나 클릭하시고요. 상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글상자 클릭하시고 우리 높이값만 볼까요? 625 픽셀인데 변환하면 16.54cm가 나옵니다. 그림 클릭하시고 이 서식 들어가서 높이를 16.54cm 입력하겠습니다. 16.54 엔터 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까지 가져오시냐면요. 이걸 어디다 맞춰야 되나요? 자, 보시면 스냅이 걸려있죠. 위에 메뉴 카테고리와 달라붙는 느낌이 나올 겁니다. 그때 손을 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사이즈에 딱 맞게 우리가 준비한 배경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배경 이미지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우리 삽입 들어가셔가지고요. 준비한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그림 준비한 그림 불러옵니다. 사이즈가 작죠. 자, 이것은 우리가 크게 늘려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림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자, 너비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2001 픽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맞추면 아마 상하가 남을 거거든요. 상하는 잘라내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왼쪽 여분을 좀 두고 이렇게 맞추면 좀 나중에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좀 살짝 띄워서 사이즈를 늘릴 건데 늘리실 때 여기 가운데 여기나 여기를 가지고 늘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려버리면 이미지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이즈를 늘릴 때는 여기 꼭지점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걸 이용해서 늘려야 사이즈가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맞추시고요. 우리는 이 그림 상자만큼 사이즈를 잘라 보겠습니다. 방금 불러온 그림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르기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자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는 없었던 이 검정색 아이콘이 생기죠.
상하고 아래만 맞추면 되거든요. 먼저 위에 있는 것을 쭉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뒤에 배경 상자 윗면과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이번에는 아래를 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상자 아래면에 거의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바깥 외곽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얼추 맞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이 상자 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수정해서 내가 넣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에 맞춰 보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그럼 다시 외곽 생겼죠. 그리고 다시 자르기를 들어갑니다. 다시 또 한번 자르기 누르시고요. 그러면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내 배경 이미지가 좋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노트북을 살짝 자르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바깥쪽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키우면 살짝 아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도 되겠죠. 꼭 이렇게까지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서식에서 자르기 들어가 가지고요. 살짝 이거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됐습니다. 외곽선 터치해서 맞췄습니다. 이제 이 뒤에 노란색 상자는 필요 없으면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상단에 또 스냅 걸려 있죠? 위에 올리면 착싹 달라붙는 느낌이 납니다. 그때 손을 넣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오른쪽 왼쪽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나중에 이제 그래픽을 할 때 JPG나 PNG로 저장할 때 다 좌우는 잘려 나오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옆으로 밀려 나간 것은. 자, 여기까지 됐으면 한 50% 건데요. 우리 이제 이 타이틀 뒤에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클릭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지웠는데 그러면 이 메뉴와 타이틀 사이에 선을 하나 우리 긋겠습니다. 여기 선이 있잖아요. 선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와 여기 사이쯤에서 이렇게 하면 쭉 사선으로 직선으로 그어 보겠습니다. Shift 키 누르면 똑바르게 되죠. 이 높이가 조금 뭐 안 맞다 그러면 살짝 올려주시면 되고요. 컬러는 이럴 때는 파란색 같은 걸로 잘 안 하니까 우리 서식 눌러서 도형 윤곽선에서 옅은 회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과 이 메뉴 사이가 저는 배경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을 한번 더 그어줄 건데 선생님들은 저처럼 그어 주셔야 되는 분도 계실 거고 안 그어도 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워서 정확하게 맞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얼추 맞았네요. 다시 화면 줄이고요. 우리 오른쪽에 기둥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 디자인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벨을 잠깐 울렸죠. 제가 진동으로 해놓는다는 것을 깜빡하고 그랬더니 전화벨이 울려서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 부분에
SNS 링크കൾ 부분하고 우리 전화번호 넣는 그 상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NS 콘텐츠 그 높이 만들 건데요. 그 상자는 높이가 410픽셀, 너비가 250픽셀인데 우리 한번 상자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림 상자 선택하시고요. 자, 이쯤에서 한번 밑으로 쭉 내려 보겠습니다. 자, 그림 상자 선택됐으면 서식 누르시고요. 높이, 높이 410픽셀, 너비 250픽셀, 센티미터로 변환해놨죠. 높이가 10.85cm, 너비가 6.61cm입니다. 엔터 칠게요. 그러면 이 상자가 나왔죠. 자, 이쯤에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너비는 똑같으니까 높이만 조절해 보겠습니다. 높이는 215픽셀인데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5.69cm입니다. 선택을 하고 높이만 5.69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줄게요. 화면을 확대해 보시면 너무 위로, 메뉴 위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제가 약간 위에 그린 것 같아요. 아래로 살짝 내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화면 다시 줄이고요. 자, 이거 클릭하시고요. 컬러를 바꿔볼 건데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이 도형 서식 들어가면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로 되어 있잖아요. 채우기 되어 있고, 선생님들은 만약에 이렇게 꺼져 있다면 채우기를 누르시면 열립니다. 그러면 단색 채우기로 선택하시고 컬러를 저는 하얀색으로 채우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채웠더니 투명도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되지만 전 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투명도를 약간 높여 보겠습니다. 자, 숫자가 높아지면 뒷배경이 보이지만 글씨 쓸 때 좀 힘들겠죠. 100%까지 가면 완전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0% 정도 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제가 컬러를 초록으로 바꾸고, 카키죠. 초록으로 바꾸고 여기도 투명도를 조절해서 한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외곽선이 있는 상태니까 이 외곽선을 한꺼번에 없애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두 개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서식 다시 들어가셔서 도형 윤곽선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이 박스는 꺼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 투명도는 또 조절하시면 됩니다. 글씨를 입력한 다음에.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은 우리 이 부분이 있거든요. SNS 콘텐츠. 저는 SNS 콘텐츠로 할 예정이지만 선생님들은 어떤 것을 쓰시든 상관은 없어요. 내 블로그의 특성에 맞게 내가 어떤 걸 링크를 걸 것인가는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이 상자 있잖아요. 이 상자를 이 운영자 프로필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게 링크가요. 네이버는 여기까지만 걸려요. 이 세로선. 그러니까 글자를 약간 넘어가게 하긴 하되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게 저는 왼쪽으로 약간 당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다가 글자나 아이콘이나 내가 넣을 콘텐츠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 설명 들으셔도 되고 그냥 혼자 작업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미지를 갖다 넣을 건데요. 저는 삽입을 눌러서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림 누르시고요. 저는 제일 위에다가 미린의 캔버스 콘텐츠니까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자, 투명한 PNG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적당하게 줄여주시고요. 자리 한번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3개 정도 넣을 거거든요. 다시 삽입을 누르고 그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저는 캔바를 가져올 겁니다. 2개 선택했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앞에 것은 좀 앞으로 놓고요. 더 줄일게요. 적당한 위치 잡고요. 캔바도 줄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꼭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요. 지금 너무 크긴 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링크가 이 안쪽으로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링크가 조금 덜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앞부분은 링크를 걸 수 있지만 여기서 잘리니까 가능하면 제 S 이 부분을 필 이쪽에 거의 맞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한 다음에 좀 맞춰 보겠습니다. 캔바 조금 더 줄이고요. 저는 이 C는 이쪽으로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져올 건데요. 삽입 들어가서 그림 들어가서 저는 이번에는 여기에 없네요. 전 모듈을 넣으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은 좀 찾아보세요. 다른 폴더에 있는 저의 디자인 샘플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모두 아이콘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줄여서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나중에 줄여도 됩니다. 저는 모두는 그림이 오른쪽에 없어서 여기는 직접 글씨로 쓰겠습니다. 글상자 하나로 쓸게요. 자, 여기다가 네이버 모두라고 적겠습니다. 모두는 소문자를 적겠습니다. 사이즈 좀 줄여줄 거고요. 자, 너무 작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초록색으로 하고 여러분은 저랑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네이버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드는 저는 옅은 약간 진한 회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SNS 콘텐츠라고 글자를 한번 위에다 넣어 볼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은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이미지, 글씨를 적으시면 글씨를 적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다 가져온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은 위치나 사이즈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글자 하나 넣겠습니다. 글상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저는 SNS 콘텐츠 디자인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사이즈 또 줄일게요. 좀 더 두껍게 하고요.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SNS 콘텐츠 앞에 조그만 삼각형 하나 그릴게요. 보통 홈페이지 가면 어디 그런 거 좀 많이 하거든요. 위에 삼각형 그림 한 다음에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른 다음에 정삼각형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위에 회전 모양 있잖아요. Shift 키 누르고 돌리면 이렇게 똑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15도 간격씩 돌아가거든요. 자, 사이즈 좀 줄이고요. 화면을 좀 확대해서 SNS 콘텐츠 옆으로 간 다음에 글자보다 좀 크지는 않아야죠. 이게 이렇게 이 정도 해서 이것도 도형도 서식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없앨 거고요. 없애는 게 아니라 회색 정도로 할 거고요. 윤곽선을 없애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가져오니까 이 그림이 너무 이 세 개가 너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었죠. 이 정도 맞춰 보겠습니다. 이래서 디자인을 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모두 사이즈는 좀 키워도 괜찮을 것 같죠? 저는 샘플이기 때문에 심각하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사이즈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 아래에는 전 SNS 아이콘을 갖다 놓을 건데요. 자, 글자를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하고 콘텐츠 디자인을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V를 해가지고 그대로 아래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세로가 맞았죠. 이 정도로 하고 여기다가 SNS만 빼면 콘텐츠 디자인만 빼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콘 가져오겠습니다. 자, 삽입해서 그림 다시 누르시고 저는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 SNS 아이콘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두 개 가져오고요. 자, 가져오는데 사이즈 좀 줄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는 콘텐츠 디자인이고 여기는 모드 홈페이지를 하나 복사해서 이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사이즈를 동일하게 한번 고쳐 볼게요. 자,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서식 누르시고요. 이 너비를 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너무 크죠? 제가 볼 때는 좀 큰 것 같았어요. 더 크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너무 크지 않게 하겠습니다. 0.9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위치를 잡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칼라로 넣어도 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무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개를 선택하시고 왼쪽에 보면 색이 있습니다. 색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컬러를 일관되게 변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눌러봅니다. 어떤 것이 어울릴지 한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해서 이 세 개 들어가셨습니다. 색에서 저는 아까 했던 이제는 모양이 또 안 나오죠. 아까 했던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컨트롤 Z를 해서 그걸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색 들어가서 이걸로 했었거든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걸로 할게요. 저는 조금 붙이겠습니다. 이거 다 개인 취향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좀 사이가 많이 좀 비어 있어요. 여기가. 저 그래서 이거 배경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디자인은 중간중간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요. 자, 여기 했으면 여기는 이제 우리 강사님들 외부에서 우리가 컨택되면 전화를 주시잖아요. 근데 전화번호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글상자를 선택하시고요. 자, 뭘 넣을 거냐면 저는 여기다가 교육 및 출강 문의를 넣겠습니다.
가운데로 좀 맞출게요. 맞추고 이것은 전화는 저는 다른 것은 저는 막 크게 넣지는 않는 편인데 이 전화번호는 좀 크게 넣어도 뭐 촌스럽게 약간 보여도 저는 좀 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전화하신 분이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엔터를 친 다음에 SNS 소통연구소 정로지국장 김승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크지 않게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많다 그러면 제 이름만 넣어도 괜찮죠. 저는 김승명 디지털 강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진하게 가볼게요. 이래서 디자인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붙었어요. 그런데 아마 PPT, 파워포인트에서는 행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디지털 강사를 지워버리고 두 개만 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고요. 김승명 디지털 강사 좀 사이즈만 줄여서 행간 조절이 안 되니까 요것만 살짝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좀 줄여서 볼게요. 저는 조금 더 내려서 전화 아이콘을 하나 위에 갖다 놓겠습니다. 다시 삽입 들어가서요. 그림 클릭하시고 전화번호 아이콘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한번 가져올게요. 삽입 사이즈 줄이고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는 칼라는 안 어울리지만 또 색이 변형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볼게요. 이거 괜찮네요. 이걸로 할게요. 이걸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절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선생님들은 아이콘을 먼저 갖다 놓으셔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자, 됐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너무 위에 있잖아요.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 선택한 다음에 아래로 좀 내리겠습니다. 디자인은 다 마음에 100% 완벽한 게 없어요. 하다 보면 계속 수정하고 싶은 게 디자인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미리네가 너무 붙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재료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그만 고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상태로 그냥 이 상태로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만약에 어떤 글씨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 글씨 간단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플래시를 한번 강조해서 한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화면 다시 확대하고요. 글상자 하나 넣겠습니다. 자, 넣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였냐면은 누구나 쉽게 배우는 디지털 클래스 하나 적을게요. 이것은 강조하는 거니까 좀 이거 하나는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진하게 한 다음에 여기는 저는 나눔 스퀘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넣겠습니다. 만약에 나눔 스퀘어 폰트가 없으신 분은 다른 거 하셔도 괜찮아요. 글씨 사이즈 좀 키울게요. 조금만 줄일게요. 원래 이 글씨가 큰 게 아닌데 우리가 여기 기둥이 있다 보니까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줄일게요. 이 정도로 하고, 또 밑에 그 아래 누구나 쉽게 배우는 데이터 클래스 아래 조그만 글씨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글 상자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준비한 걸 넣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100%로 늘리면요, 웹에서는 이 정도 보이기 때문에 작은 건 아니에요. 위에 누구나 쉽게 배우는 디지털 클래스를 좀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배경 화면이 진하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글씨를 좀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 그림 배경 앞에 그림 상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칼라를 채운 다음에 투명도를 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글씨를 좀 도드라지게 한 방법이 있는데 전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디지털 클래스를 선택을 하시고 서식에서 텍스트 효과 들어갈게요. 이 워드 아트 스타일 있잖아요. 텍스트 효과를 들어가 가지고 네온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일단은 노란색을 일단 주고요. 노란색을 할 건 아닌데 기본으로 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 효과 아래에 조그만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누를게요. 누르면 네온 있잖아요. 네온을 누르시면 네온 효과가 나옵니다. 어떤 색상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에서는 그린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노랑도 그린과 약간 어울려요. 그래서 노랑도 상관없지만은 초록을 해도 되고 전 해보니까 어, 화이트가 나쁘지 않았어요. 화이트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 크기 뒤에 배경 네온 효과 크기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사이즈를 키우니까 여기가 뒤에 배경이 하얗게 뿌옇게 안개처럼 나왔잖아요. 이것을 줄이면 또 이렇게 됩니다. 안개가 아니라 테두리처럼 되죠. 자, 투명도는 위로 올리면 연해지고요. 밑으로 가면 스트로크, 글자 테두리처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투명도는 안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0으로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는 11, 조금씩 키워보겠습니다. 자, 12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선생님들의 개인 디자인에 따라서 숫자는 변경하시면 돼요. 자, 누구나 쉽게 배우는 디지털 클래스를 네온 효과를 줬더니 아까보다는 조금 잘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네온 상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는 똑같이 화이트를 주고요. 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명도는 여전히 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초록색으로 주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초록색으로 한다면 이건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저는 초록을 안 주고 물론 이렇게 옐로우도 줄 수 있고 크기를 줄일 수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화이트를 깨끗하게 넣겠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해서 배경 깔리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서식 창을 닫고요. 100%로 한번 키워서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서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닫고 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볼까요? 이 정도로 저는 디자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상이니까 하나 추가를 하자면 여기 사이사이 있잖아요. 메뉴와 메뉴 사이에 회색 세로줄을 그어도 괜찮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하신 다음에 홈 들어가셔가지고 직선 선택하신 다음에 사이에 조그맣게 하나 줄을 하나 긋겠습니다. 위치를 좀 잡아 주시고요. 경계선인데 깔끔하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이것을 컨트롤 C 하고 V 한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작기 때문에 좀 화면을 많이 확대해야 되겠죠. 좋은 방법은 눌러서 이것만 눌러서 컨트롤 D 하고 맞춘 다음에 아까처럼 컨트롤 D 하면은 좀 나오죠. 가져오겠습니다. 줄일게요. 이 세로줄은 너무 굵거나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세로줄은 메뉴 첫 앞이나 마지막 뒤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또 컬러를 바꿔보겠습니다.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컬러를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옅은 회색으로 했어요. 이런 거 너무 진하게 하면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연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줄일게요. 화면 줄일게요. 자, 디자인은 이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너무 떨어졌어요. 간격이. 두 개 선택해서 화면을 좀 키워야 되겠죠. 삼각형과 SNS를 선택을 해서 아래로 좀 내려오겠습니다. 현장 교육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똑딱똑딱 만들 텐데 아마 댁에서 혼자 하시면 이 디자인 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이렇게도 바꾸시고 저렇게도 바꾸시고 하게 되는데 저도 계속 해놓고도 이렇게 막 바꾸잖아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한번 해볼게요. 참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사이즈는 왜 여기는 남겨놨느냐면요. 여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거 블로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 있잖아요. 이것도 배경 이미지에 들어가거든요. 이 아래에 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거 흰색 이 간격이에요. 흰색을 따로 어떤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디자인에서 흰색을 그대로 놔둬서 간격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도 하나 저장해 놓으시고요. 분명히 디자인 바꾸실 수도 있거든요. 파워포인트 저장해 놓으시고 자, 파일에서 그림 이미지로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위치 찾아가겠습니다. 여기서 PPT로 하나 저장을 중간중간 저장하셨죠. 파일 형식에서 저희는 PNG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PNG 파일, JPG도 상관없는데 PNG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파일 크기는 약간 크지만 괜찮습니다. PNG 형식을 고르신 다음에 PNG 확인하시고
저장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현재 슬라이드만 하면 되겠죠? 아마 저장이 됐습니다. 디자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